6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과학 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건강하길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내어 함께하는 이 수업이 여러분들의 성장에 아주 자그마한 도움이라도 되길 바란다는 마음을 전하면서 오늘 수업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합시다. 고고싱! 준비물입니다. 과학교과서, 실험관찰교과서, 필기도구, 그리고 하나씩 살아가기 위한 기관들이 채워져 가고 있는 우리의 인체 모형 준비됐나요? 지난 시간 배웠던 내용 떠올리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혈액에 있는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 배워봤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네, 배설이요. 우리 몸은 열심히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노폐물이 생기게 되고 혈액, 피가 그 노폐물들을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온몸 곳곳에 퍼져 있는 혈관, 혈관 속 혈액이 노폐물들을 열심히 운반해서 이 노폐물들을 몸 밖으로 내보낼 수 있게 하는 기관으로 보냅니다.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배설에 참여하는 기관들을 바로 당연히 배설기관이라고 한다고 배웠죠. 뭐라고? 배설기관. 배설기관 모습 기억나나요? 어떻게 생겼더라? 이렇게 생겼죠. 혈액 속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혈관이 첫 번째 배설기관 이곳에 도착합니다. 등 허리 정도의 양쪽 2개 붙어있는 이곳의 이름은요. 힌트, 마치 모양이 뭐와 같이 생겼고 색깔은 이것처럼 붉다고 해서 맞아, 콩팥이었습니다. 콩팥의 역할 뭐였나요? 노폐물이 가득한 혈액이 들어왔으니까 그걸 걸러서 뭘 만듭니까? 딩동댕, 오줌을 만듭니다. 그렇게 콩팥에서 걸러진 오줌은 두 번째 배설기관으로 관 따라서 이동합니다. 어디죠? 방광. 여기의 역할은요? 콩팥에서 만든 노폐물, 그게 바로 오줌이잖아. 그걸 모아두었다가 어떻게 해? 몸 밖으로 내보내는 게 바로 방광의 역할입니다. 포인트, 방광은 잠시 모아만 두는 거였습니다. 콩팥에서 오줌 만들어내는 족족 내보내면 우리는 뭐 화장실만 하루 종일 들락날락거리며 살아가야 하니까요. 어느 정도 쌓일 때까지 모아두었다가 잠시 저장해 두었다가 내보내는 게 바로 방광의 역할이었죠. 그렇게 우리 몸에 혈액에 있는 노폐물을 걸러서 오줌을 만들어서 몸 밖으로 내보내는 배설, 그리고 배설기관으로 콩팥과 방광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리고 배설과 이것의 차이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공부했습니다. 일단 배설, 뭘 만들어 내보내는 거지요? 1번 오줌, 소변이고요. 우리 소변 말고 화장실 가서 하는 거 이거죠. 2번 빈칸, 대변 있습니다. 소변은 배설이라고 하지만 대변, 똥 싸는 거, 대변 보는 것은 이것 한다라고 과학적으로 용어를 구분했어요. 대변은 뭐 한다? 배출한다. 배설과 배출 둘의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화장실 가서 어떻게 해야 돼? 몸 밖으로 내보낸다. 그런 물리적 행위는 같지만 그 속의 과정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배설은 배설기관이 관여하는 반면 대변, 배출은 어떤 기관이 관여했나요? 그치, 소화기관. 입으로 먹은 음식물이 식도, 위, 작은 창자, 큰 창자 거쳐서 분해되면서 항문 통해서 몸 밖으로 나머지 배출하는 게 똥이었습니다. 결국 대변은 뭐다?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 찌꺼기다 라고 우리 대변과 소변을 확실하게 구분해서 배우면서 지난 시간 마무리했어요. 다 기억나니? 아이 좋아. 그럼 바로 책을 펼쳐보자. 오늘의 학습 주제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몸은 자극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또로롱 뿅! 당신은 숲속에 있습니다. 갑자기 상황극인가? 갑자기 상황극이야. 감정이입해봐. 오랜만에 숲속 거니까 너무 좋다. 아무도 없는 숲속 즐겁게 산책을 하고 있는 그 순간 갑자기 샤샤샥 스스슥 하는 기척이 들립니다. 뭐지? 무슨 소리지? 쫑긋 귀를 기울여 봅니다. 그때 저쪽에서
눈이 마주쳤습니다. 띠용, 뱀이야! 머릿속에 5만 가지 생각이 다 듭니다. 와, 씨, 이거 어떡하지? 어떡해! 머릿속에서 외칩니다. 도망칩니다. 달려라, 다리야. 잘 도망친 당신, 살았습니다. 해피엔딩. 뿅! 다시 같은 이전으로 같은 상황 반복. 띠용. 어떡하지? 이번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잡아! 이번엔 내 손을 믿습니다. 오! 잡았습니다. 이번에도 행복하게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너무 좀 어이없나요? 똑같은 상황, 다른 선택, 그에 따른 행동.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어떨 것 같나요? 선생님은 일단 잡지는 않을 것 같아, 절대로. 도망갈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뭐 또 다른 생각이 있나요? 왜 이런 허접한 상황극을 생각해봤냐? 오늘 학습 주제입니다. 우리 몸은 자극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오늘의 핵심 단어 자극 그리고 반응입니다. 뭐라고? 자극, 반응. 아까 상황 다시 한번 보시면 숲속에서 뭔가 샥샥샥 스스슥 소리를 들었죠? 뭘로 들었나요? 당연히 귀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뱀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어? 당연히 눈으로 봤으니깐요. 이렇게 받아들인 사실을 우리 몸이 받아들이면서 전달합니다. 그리고 생각하지. 결정을 해요. 생각한 결과를 또 전달합니다. 그 결정에 따라서 도망을 가기도 하고 뱀을 잡기도 하고 아니면 선생님은 미처 생각해내지 못한 여러분들이 생각한 제3의 무언가 다른 행동을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우리 몸은 외부의 자극에 대해서 반응합니다. 외부의 여러 가지 자극, 그리고 몸속에서 아주 빠른 시간에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그에 대해서 반응합니다. 자극과 반응.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매 순간 수많은 크고 작은 다른 자극들에 대해서 반응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 조금만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볼게요. 자극이란 뭐 하고 있나요? 보고 있죠? 뭐 하고 있어? 킁킁 냄새 맡고요. 그리고 혀로 여러 가지 음식들을 모두 맛보기도 하고 쫑긋쫑긋 아름다운 소리도 듣기 싫은 소리도 모두 듣죠. 그리고 손으로 만지기도 합니다. 꼭 손만 아니더라도 무언가 촉감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 몸 밖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정보들 모두 그것을 바로 우리는 자극이라고 합니다. 우리 세상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걸 우리 몸은 다 자극으로 여기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어떻게 받아들이냐? 뭘로 봅니까? 여러분 지금 이 화면 뭘로 보고 있어요? 네, 눈으로 보고 있죠. 냄새는 당연히 코로 맡고요. 혀로 맛을 보고요. 귀로 듣고요. 그림엔 손인 것처럼만 나왔지만 우리 몸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피부로 우리는 여러 가지 감각을 느낍니다. 이렇게 눈, 코, 혀, 귀, 피부를 통해서 우리 몸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다양한 정보들, 자극을 받아들여요. 이렇게 자극을 받아들이는 기관을 통틀어서 우리는요, 감각기관이라고 합니다. 눈, 코, 혀, 귀, 피부 어떤 기관이라고? 감각기관. 감각기관의 정확한 뜻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변의 자극을 느끼고 받아들이는 기관입니다. 눈으로 보면서 자극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무슨 감각이라고 하지? 당연히 시각이라고 하고요. 코는요, 후각. 혀로 느끼는 건 맛을 보는 거죠. 미각. 귀로 듣는 거 청각. 그리고 피부는요. 촉각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피부 감각이라고 총체적으로 말합니다. 피부가 받아들이는 자극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거기에 바로 만지는 촉각.
뭐 뜨거운지 차가운지 온도의 정도를 느끼는 온각, 눌러지는 압력의 정도를 느끼는 압각, 고통을 느끼는 통각 등 여러 가지 감각을 모두 통틀어서 피부 감각이라고 할게요. 우리 몸은 외부의 자극을 감각기관을 통해서 받아들입니다. 여기까지 너무 쉽지? 그럼 아까 상황 보시면 외부의 자극들, 샤샤샥 스스슥 소리, 그리고 뱀, 그 자극들을 우리는 귀와 눈의 무슨 기관을 통해서 받아들인다고? 감각 기관을 통해서 받아들인 거죠. 이제 우리 몸에 그 정보가 들어왔어요. 그럼 그 감각 정보들을 몸속으로 전달하고 생각해서 행동을 결정하고 그걸 다시 우리 몸이 움직일 수 있도록 전달합니다. 이 모든 역할을 누가 하냐면 바로 신경계가 합니다. 뭐라고? 신경계. 짠! 우리 몸입니다. 우리 몸 안에는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알아볼 기관은 신경계요. 이게 다 신경계입니다. 등허리 쪽에 쭉 이어지는 굵은 줄기들부터 갈라져서 펴져나오는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져있는 저 노란 줄들 모두 저게 신경들이에요. 아이고. 그리고 우리 머리, 뇌요. 뇌도 신경계에 해당합니다. 신경계는 우리 몸 전체에 퍼져 있기 때문에요. 외부의 감각기관으로부터 받아들인 자극을 전달하고요. 그렇게 전달된 자극을 해석해서 어떻게 행동할지 행동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된 내용, 명령을요, 전달합니다. 그럼 그 명령에 따라서 우리 몸이 반응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감각기관으로부터 받아들인 자극, 그 다음은 누가 일한다고? 신경계가 일한다고요. 신경계 첫 번째 역할, 자극을 전달한다고. 뭐라고? 자극 전달. 그렇게 전달된 자극을 바탕으로 뭘 한다? 행동을 결정한다. 행동 결정. 그리고 결정된 내용을 어떻게 한다? 또 전달한다. 명령 전달. 신경계에서는 간단하게 자극 전달, 행동 결정, 명령 전달의 역할을 한다고 정리할 수 있어요.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 볼까요? 신경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조금 더 분류해서 살펴볼게요. 신경계에는 일단 뇌, 그리고 등허리 쪽까지 쭉 연결된 굵은 줄기, 그거를 척수라고 합니다. 일단 뇌와 척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는요, 신경계 중에서도 중심에 있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해서요, 중추신경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요, 온몸, 손끝, 발끝, 온몸 구석구석에 분포되어 있는 가느다란 줄기들, 얘네들을 온몸 끝까지 다 닿아 있는 신경계라고 해서 말초신경계라고 합니다. 신경계는 이렇게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나누는 기준은 뭘까요? 역할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감각기관, 눈, 코, 입, 혀, 피부 등으로부터 외부 자극을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인 외부 자극은요, 온몸 구석구석 퍼져 있는 말초신경계로 전달이 돼요. 자극을 전달받은 말초신경계는 그 자극을 전달해요. 어디로? 중추신경계로 전달합니다. 그리고 중추신경계에서는요, 그 자극을 해석하고 행동을 결정하는 거죠. 즉, 생각하고 어떻게 할지 정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당연히 상식으로 알고 있는 뇌의 역할이잖아요. 그렇게 결정된 행동은요, 다시 말초신경계로 전달을 합니다. 말초신경계는 계속 전달을 해. 자극을 전달하고 명령을 전달하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건 어디다? 그거는 중추신경계다. 말초신경계가 자극을 전달하고 중추신경계가 결정하고 다시 말초신경계가 명령을 전달합니다. 어디로 전달할까요? 그 명령은 어디로 전달할까요?
결정 내렸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행동, 반응해야 하잖아요. 어떻게 반응해? 우리 몸이 움직이는 게 그게 바로 반응이죠? 우리 몸의 움직임을 관장하는 기관은 어딘가요? 우리 다 배웠었는데. 그치. 명령 전달 바로 운동기관으로 합니다. 그래서 운동기관인 뼈와 근육은요, 신경계가 전달한 명령에 따라서 몸을 움직입니다. 그렇게 자극을 받아들여서 몸을 움직이는 것, 그게 뭐다? 바로 반응이다. 네, 자극에 따라서 우리 몸이 반응하는 과정의 마지막 반응. 어떤 기관이 반응하나요? 운동기관이 반응합니다. 그래서 뱀을 봤을 때 도망치거나 잡거나의 반응들, 우리 뼈와 근육이 움직이는 것이죠. 단순하게 우리가 뱀을 보고 도망쳐야겠다, 뱀을 보고 잡아야겠다 라고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 단순해 보이는 절차가 사실은 감각기관이 받아들이고 신경계는 전달해서 결정하고 명령 내려서 그에 따라 운동기관이 움직여서 반응하는 우리 온 몸이 일하고 있는 결과다라는 것이었어요. 머릿속에 틀이 좀 잡히나요? 아이 좋아. 반응이란 우리 몸이 움직이는 것이라고요. 자, 그럼 그림 한번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 바탕으로 설명해 볼까요? 자극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일단 자극, 자가 떨어집니다. 어떻게 자극을 받아들여요? 눈으로 봐서요. 떨어지는 자를 본다. 그럼 어떻게 반응할 거야? 지금 그림 속 남자애는요, 자를 잡았네요. 그 외에도 잡으려고 했지만 놓치거나 그건 사람에 따라서 반응은 다르겠죠. 어떤 기관이 반응한다고? 네, 운동기관이 반응한다고요. 이렇게 겉으로는 감각기관이 받아들이고 운동기관이 반응하는 단순한 과정으로 보이지만 몸속에서는 어떤 과정이 있다? 신경계가 일하는 과정이 있다. 신경계가 뭘 한다? 첫 번째로 자극을 전달하고 그 다음에 전달받은 자극을 바탕으로 행동을 결정하고 마지막으로 명령을 전달한다. 그래서 운동기관은 그 명령대로 움직인 것뿐이다 라는 것 공부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훌륭해.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여자아이 입장에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잠시 멈추시고 여러분들이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는 과정을 말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잠시 일정지. 재생. 생각해 봤어? 잘했어. 일단 자극을 받아들입니다. 감각기관인 눈으로 날아오는 공을 보는 거야. 공이다, 날아오네. 그리고 신경계가 자극을 전달하죠. 행동을 결정합니다. 잡을까 말까? 잡을까 피할까? 결정을 하고 명령을 내리죠. 어디로 내리나요? 운동기관으로요. 그래서 운동기관이 뭘 한다? 자극에 대해서 반응한다. 잡는다 혹은 피한다. 아님 여러분들이 생각한 다른 반응일 수도 있고요. 각자의 신경계에서 결정한 대로 다양하게 반응하게 된다. 여기까지 우리 몸이 외부 자극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게 되는지 배워봤습니다. 교과서 91쪽 보시면요, 그에 따라 역할놀이 한다고 하는데 한번 읽어보시고요. 실험관찰 뒤편 신경계 붙임딱지 오늘은 2개 뜯어서 인체 모형 뒤편에 붙여줄게요. 뇌와 척수 그리고 말초 신경계까지 붙임딱지에는 지금 몸통에만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 알고 있죠? 신경계 손끝 발끝 어디 하나 빠지는 곳 없이 다 분포되어 있다. 기억해 주시고요. 실험관찰 45쪽 빠르게 정리해 봅시다. 자극 전달되고 반응하는 과정 단계별로 한번 써보면요. 감각기관 그리고 신경계가 자극을 전달, 행동을 결정, 명령을 전달, 그에 따라 운동기관이 반응. 선생님은 아까 공 날아오는 상황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일단 감각기관 날아오는 공을 본다. 그리고 그 자극을 전달한다. 그리고 잡겠다고 결정한다. 잡으라는 결정을 운동기관에 전달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동기관은 잡는다로 반응한다. 이게 되겠죠?
아니면 또 뭐 이렇게도 적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자유로운 상황 생각해 써보는 거야. 선생님은 지금 이 상황 한번 써보고 싶다. 감각기관이 치킨 냄새를 맡는다. 뭘로 맡았어? 코로 맡았겠죠? 후각. 그러면 자극을 전달합니다. 맛있는 냄새 자극을 전달해요. 행동 결정하는 신경계 어떻게 결정할까? 나는 먹겠다고 결정합니다. 그럼 명령 전달하는 신경계 그 결정을 운동기관에 전달합니다. 운동기관 먹는다. 손으로 열심히 움직이고 이로 씹으면서 먹는다. 그럼 뭐 그건 또 다시 또 소화가 되겠죠. 이렇게 우리 몸은 다 같이 힘을 합해서 움직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반응하고 싶은지 자유롭게 조금 재밌게 적어보세요. 그리고 밑에 생각해 볼까요?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감각기관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감각기관 뭐가 있었지? 눈, 코, 혀, 귀, 피부. 어떻게 사용되겠어? 뭐 다양하게 나올 수 있겠죠? 눈으로 음식 보고, 코로 냄새 맡고, 뭐 혀로 음식만 느끼고 등등등. 여러분들이 잠시 일시정지 하시고 정리해 주시면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미루지 말고 지금 정리해줘. 그럼 오늘 실험 관찰도 완성!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해볼게요. 오늘 뭐 간단하다면 간단하고 복잡하다면 복잡할 수 있는 내용 배워봤습니다. 외부 자극에 대해서 우리 몸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반응하는지, 감각기관의 역할, 신경계의 역할, 그래서 운동기관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까먹지 않게 복습 한번 꼭 해주시고요. 너무너무 고생하셨어요. 항상 열심히 하는 여러분들을 선생님이 많이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